네, 다음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이라는 키워드를 저희 가지고 왔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확진자가 아닙니다. 확진자라는 말이 코로나로 생긴 신조어라고 합니다. 법원이요, 하급 직원에게 확진자라는 말을 한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지난 3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겁니까? 네, 지난 3월에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여러 명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부서의 계약직 여직원에 대해서 겨드랑이 부분을 이제 찌르면서 확진자가 여기 있다가 그 말뜻은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택에 많이 머물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이 찌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재미있게 사람들이 확진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직원, 다른 부서의 여직원이 오니까 여직원을 향해서 여기 확진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이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여직원은 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심원들과 재판부가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모욕죄의 모욕이라고 하면 욕설을 했을 때 이제 모욕에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이라는 거는 이렇게 욕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감정을 담은 말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비꼬아서 말했을 때도 모욕적 언사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욕설인 경우에만 이제 모욕죄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가치를 훼손할 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재판부도 이 확진자라는 말 자체가 살찐 사람을 약간 비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말이고 더구나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평소에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했으면 하나의 농담이나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을 텐데 전혀 서로 평소에 친분도 없는 상황에서 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겨드랑이까지 이제 살까지 찌르면서 이런 부분을 한 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감정적으로 인격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모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자주 보거나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에서는 최영일 평론가님 좀 많이 확진자가 되셨네요. 라는 말이야. 글쎄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잠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여러 사람 앞에서 게다가 찌르면서 이걸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전 참 그 말씀을 방송에서 하시면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적 공간에선 충분히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문제는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 했어야 됐을까 하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근데 이 법정에서는 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자기 변명을 했냐면 자기 변호를 펴기를 확진자라는 표현은 나 자신한테 쓴 거예요. 찌르면서 본인한테 그 확진자는 나를 지칭한 거예요. 근데 보통 자신한테 많이 써요. 우리가 이 얘기가 유행할 때 아유 나 확진자야, 나 확 쪘어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당신 확 쪘어라는 얘기는 친한 사이에도 이건 굉장히 예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주시청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라고 한 것은 그렇다면 이 가해자 측의 이야기가 그럴듯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법정에서는 당신을 모욕한 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사과를 왜 했어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피해자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확진자는 나에 대한 표현이었고 그럼 겨드랑이는 도대체 왜 찌른 것이며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많이 배려하고 반영한 것 아닌가 판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확진자라는 발언을 한 해당 공무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지금 항소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항소할 경우에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원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의 판결문을
보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전혀 이 신분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도 입증이 되었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재판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아까 그 판례 중에 어떤 사례도 어떤 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시 중에? 네,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다가 뭐 자식을 팔아서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약간 비꼬는 식의 말을 한 것도 모욕적 언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설 같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칠 수 있는 말은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두 번, 세 번 생각을 곱씹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네요. 오늘 이슈 큐브와 사건 큐브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